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들 오늘 만족스러운 하루였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어제하고 흐름이 비슷해요. 장 초반에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줄곧 하락권을 유지했죠. 그리고 장이 끝나기 전에 다시 상승으로 마감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죠. 장 초반에는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오전장 내내 하락장세를 보이다가 오후장 되면서 상승으로 마감됐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하고 비슷한 흐름인 걸 알 수 있어요.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다시 상승이 나왔죠. 어제도 동시호가 들어서면서 600원이나 큰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동시호가에 시가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보다 훨씬 흐름이 좋았어요.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주 국내 증시 마지막 날인 오늘 금요일에 좋은 흐름으로 마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삼성중공업 우선주 때문에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음봉이 나오고 있었지만 우선주는 모두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우선주가 비교적 삼성전자에 비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의 종합적인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세로 들어왔지만 3거래일 동안 비교적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 동안 순매도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비교적 큰 금액으로 순매도세를 보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으로 들어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의 수급을 한번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는 삼성전자의 흐름이 비교적 좋지가 않았거든요. 4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55,000원까지 올라왔던 주가가 이렇게 다시 5만원 아래로 내려갔었죠. 그런데 다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전환이 되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큰 수급이 들어왔어요. 물론 기관에서는 순매도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연기금에서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을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의 흐름이 비교적 좋았던 한 주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증시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코스닥, 코스피 모두 5% 이상 폭락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다시 커졌던 하루가 됐었는데 이렇게 이번 주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주가의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바뀌고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기관에서도 연기금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개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혹은 외국인이든 주가의 흐름을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언제든지 예측이 비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향성을 생각해 볼 때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국내 증시의 흐름, 나아가서 개별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해 볼 때 미국 나스닥 지수라든지 실시간 나스닥 100 선물,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필 반도체 지수, 나아가서 달러 인덱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만 보고 있으면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볼 때 코스피의 흐름이 좋으면 대부분 코스피 개별 종목들의 흐름도 좋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코스피의 흐름을 예측해 보려면 우리가 나스닥 지수라든지 나스닥 100 선물 그리고 달러 인덱스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코스피의 흐름도 비교적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한번 활용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어제 종료된 시점에는 거의 신고가까지 올라왔어요. 한 50포인트만 더 올라오면 다시 10,000포인트를 회복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특정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로 작용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10,000포인트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일 거예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200이라는 이 수치가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죠. 이처럼 주식시장에서는 특정 포인트가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10,000포인트를 안정적으로 나스닥이 넘어선다면 미국 증시가 항상 그래왔듯이 지속적인 상승이 더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필 반도체 지수를 잠깐 확인해 볼게요.
필 반도체 지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나스닥 시장과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설계, 제조, 판매와 관련된 기업들로 구성된 시가총액 가중 지수거든요. 그래서 필 반도체 지수를 확인을 해보면 반도체 관련 업종들의 주가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필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신고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조금 긍정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쪽과 비메모리 반도체, 이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는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약 75에서 80%가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반도체 중에서도 약 76%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필 반도체와 삼성전자를 100% 오버랩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같은 흐름은 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예측할 때 상당히 도움되는 자료이니까 여러분들도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 필 반도체의 주가 흐름을 그래프를 대입해서 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면 저는 달러 인덱스 자료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달러 인덱스 자료가 무엇이냐면 유로화라든지 엔화, 파운드, 그리고 몇 가지 6개국의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국 달러와 가치예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원화라든지 주식시장, 그리고 국제 원자재 시장을 전망하는 주요 지표로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주식시장이 대체로 약세장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살펴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3월 19일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다시 소폭 상승 마감했죠.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것과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을 같이 살펴보시면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흐름을 살펴볼 때 달러 인덱스도 한번 활용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자료를 취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주 월요일날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셨겠지만 북한 관련된 대북 이슈는 단발성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북 이슈가 터지면 추가 매수 기회로 잡던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틀 전 영상인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대북 이슈 때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나 예시로 몇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아마 앞으로도 분명히 북한 도발과 관련된 기사들이 실릴 텐데 그럴 때마다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항상 북한 이슈는 단발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시점만 잠깐 넘기면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다시 주가는 원위치로 돌아온다, 이 점만 잘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주식시장의 전망을 예측할 때는 나스닥 지수라든지 나스닥 100 선물,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필 반도체 지수, 나아가서는 달러 인덱스,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증시라든지 국내 증시가 조금 더 상승할지 아니면 보합을 보일지 하락을 할지는 연준의 행동을 잘 살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초에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화요일날 큰 반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큰 하락과 큰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연방준비은행, 즉 연준의 역할이 가장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계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냐는 연준의 행동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번 주 월요일에 크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 21선에 안정적으로 올라선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간밤에 미국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다음 주에 국내 증시도 다른 방향성을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번 주 초와 비교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다르게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크게 들어왔어요.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다음 주에는 다시 55,000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고요. 반도체 제조업의 선행지표로 나타낸 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직전 지수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충분히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우선주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드디어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매수해서는 절대 안 되는 종목이고요. 오늘 하루에만 50% 이상
등락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상승했던 폭이 컸던 만큼 하락도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번 매수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조차도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종목은 구경만 하세요. 그게 제일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저는 유튜브 채널 외에는 주식과 관련된 컨텐츠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외에 혹시나 제 채널과 비슷한 유사한 계정이 있다면 사칭 계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피해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주 월요일과 다르게 비교적 좋은 흐름으로 끝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